최근에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 주식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금요일에는 중국에서 급작스럽게 바이주 기업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가격과 관련된 회의를 열었다라는 뉴스 때문에 바이주 기업들 주가가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 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에서 지금 터질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중국 주식에 이제 마땅히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런 정부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단서를 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개념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좀 화제가 됐던 개념은 바로 공동부유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단어인데 중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회의를 열 때마다 좀 더 이 공동부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을 계속 발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8월 17일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재경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공동부유 문제를 언급을 했고요. 인민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사상을 유지하며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추진한다. 효율과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초기 분배, 재분배, 제3차 분배가 협조하는 기초 제도를 보완하겠다. 세수, 사회보장, 이전 지불의 강도를 높이고 중소득층의 비중을 높이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일 것이다. 중국에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의 비중은 약 7억 명. 절반 이상이 낮은 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인구의 0.2%가 중국 전체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국은 워낙 빈부격차의 스케일 자체가 대륙의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부유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금 피를 보는 기업들, 피를 보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반독점법이라는 이슈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이 이렇게 큰 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판매업체나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육이나 부동산 쪽에도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추진하는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보면 이게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번 공동부유에서 말하는 개념을 보면 공정과 성장의 균형을 이루겠다라고 나왔는데요. 과거에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효율을 많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많이 마련을 해주면서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토안, 디디추싱 같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 유효 소득세율이 10%였는데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보다 세금이 더 낮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의 성장을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진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치를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허용을 해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율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공정과 성장을 균형을 맞추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게 주어졌던 혜택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될 예정이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성장을 하는 거는 플랫폼 기업들의 자연적인 성장 논리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강점이 이제 많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독점법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면서 특정 산업의 특정 기업들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지를 할 거고요.
중국의 소수 인구들이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쏠린 부를 이제 나눠주어라. 그리고 중소득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런 소득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인데요. 여기서 3차 분배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첫 분배는 노동에 의한 분배, 두 번째 분배는 정부에 의한 분배. 정부가 소득이 낮은 서쪽이나 북쪽 지역에 좀 이전 지출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나온 게 바로 3차 분배입니다. 3차 분배는 고소득층과 기업의 사회 환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너네가 그만큼 먼저 부를 취득을 했으니 사회에 좀 더 환원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뭐 기부를 하면 세금을 이제 뭐 공제를 해주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제 텐센트가 아무래도 이제 발이 빠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공동부유와 관련해서 1,000억 위안의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기부금을 이제 내놓겠죠. 아무래도 중국 정부 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노동자 기준으로 최고 소득세 비율이 45%인데요. 이 45%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이런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이 해당 범위를 확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술직들 이외에도 정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국의 지방의 어떤 공산당 전통 산업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부가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창업을 하고 정당하게 소득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도 환원을 강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중국 정부의 뜻이니까 앞으로도 뭐 이런 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바이주를 때린 것 자체도 바이주가 사치제이기 때문에 바이주를 건드렸고요. 이거는 바이주 기업들의 세율이 또 높아질 수가 있고 바이주에 부과되는 소비세율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럭셔리카를 구매를 하면 붙는 세금이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비율도 같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럭셔리한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이 같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찐 부자들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이런 세금을 계속해서 건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질적 발전 중에 추진을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신에너지나 하이테크, 뉴인프라, 빅데이터, AI, 선진 제조업 이쪽 산업은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산업 쪽에 좀 더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상무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충전 설비나 신에너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번호판을 늘린다거나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지원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데도 전기차 쪽 아니면 전기차 밸류체인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그나마 지금 중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확실한 방향이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금 쏠림 현상은 이제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워낙 큰 작업이고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어떤 테크 직원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치일 수가 있고 누구든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룬 것에 대해서 이거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순순히 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워낙 방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 공동부유 개념은 언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접근을 한다라는 식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 규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인데요.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再见!